최근 토트넘이 가장 문제가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비수마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이게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에 정말 잘 맞았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비수마는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었어요. 근데 비수마의 장점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사실 발휘가 되기가 좀 힘듭니다. 브라이튼에서도 비수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좀 배급을 해준다거나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잘했었고, 브라이튼에서도 미드필더 라인에 나왔을 때는 부족한 약간의 전진 능력,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섬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렸고, 여기서 이제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잘한 건데, 이번 시즌에 포스테콜로 감독이 비수마를 잘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비수마에게 명확하게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도기와 포로가 심지어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벌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좌우 풀백이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 좌우에 배치가 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롤을 수행을 해요.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 측면에서 공격수가 있으면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보통 풀백에게 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좌우 풀백이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시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술보다 좌우 풀백을 과도하게 더 올리는 것이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이다. 풀백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쓰는 팀은 또 처음 봤다. 뭐 이런 평가를 포스테콜로 감독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게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명의 이 수비수들이 좌우 측면을 커버해준다. 이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수비수 한 명이 이 공간을 커버하면 공격수에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는 공격수는 어디든지 뛰어들어갈 수가 있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뒤에서 넘어오는 볼도 봐야 되고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격수는 달려 들어오면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면 수비수는 멈춰섰다가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속도가 붙이는 과정도 불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역습을 대비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수랑 먼저 싸워주면서 보다 수비가 약간 뒤쪽에서 싸워주면서 나오는 공격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비수마가 이 역할을 잘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잘 안 되니까 벤탄쿠르를 세워본다거나 아니면 호이비에르를 이 자리에 교체 투입한다거나 경기 중간중간에 비수마의 부진 때문에 다른 선수가 기용되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런데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도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는 또 힘듭니다. 이 선수들은 오히려 약간 앞쪽에서 올라가는 박스 투 박스 역할에 더 적합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비수마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뭐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실점이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실점을 꾸준하게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서 뭐 4대0, 뭐 5대0 이렇게 되는 경기는 몇 없고 꾸준하게 골을 계속 먹히는 팀이에요. 한 골, 두 골씩. 그런데 그 문제가 수비 라인 앞에 있는 비수마의 부진한 활약 속에 약간 그 꾸준한 실점이 지속되는 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수마가 네이션스컵을 특히나 다녀온 다음부터는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수마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도기, 이 두 명의 선수도 약간 폼이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포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만 약간 요 두 선수의 롤이 살짝은 다르거든요. 오른쪽 라인에서는 포로와 사르, 이 두 선수 중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포로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올라가고 사르가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메디슨과 우도기면 당연히 메디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우도기는 좀 뒤쪽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메디슨이 약간 내려와서 패스를 공급하고 우도기가 아예 올라가 버릴 때도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사르가 올라가고 포로가 뒤에서 볼 배급하는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좌우 측면 공간을 다시 커버하러 내려오는 선수들이 왼쪽에서는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우도기가 내려오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포로도 내려오지만 사르가 기본적으로 포로가 공격성을 띌 때 뒤쪽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시즌이라서 오른쪽에서는 사르,
왼쪽에서는 우도기 두 명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어느 정도 도와줘야 수비형 미드필더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한정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르가 못 내려올 때는 우도기가 내려와 줘야 비수마가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서 커버해야 될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반대편에서는 뭐 사르가 내려오면 오히려 우도기가 약간 안 내려와도 두 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있게 되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르와 우도기 두 명의 선수가 이 역할을 또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나마 벤탄쿠르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사르가 최근에는 선발 명단에 제외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 커버 범위를 사르가 약간 못 채워줄 때가 있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오히려 약간은 내려가서 비수마와 함께 동일선상에 위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이 실점을 많이 하는 방향이 요 왼쪽 라인입니다. 우도기의 폼도 약간은 좀 안 좋고 비수마의 폼도 안 좋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의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이 뭐 루턴타운전, 노팅엄 포레스트전,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뉴캐슬전, 최근에 실점을 했던 경기들을 모아놓고 보면 요 왼쪽 라인에서 우도기와 비수마가 있는 쪽에서 실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디슨도 약간 그 시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수비적인 면이나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 왼쪽 라인이 되게 약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루턴타운전도 보시면 우도기가 공격으로 올라가 있을 때 공격 지역에서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루턴타운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와요. 그런데 우도기가 안 내려가니까 일단 왼쪽 라인에 공간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이 공간을 따라가는데 비수마가 따라가는 속도가 약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오히려 미드필더 라인이 비어있고 이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이제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뭐 뉴캐슬전 같은 경우에도 비수마가 약간 올라가 있을 때 수비 라인 앞이 약간 비어있고 우도기는 그래도 약간 수비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고든하고 경합을 붙여줄 때 우도기가 이 싸움에서 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공간에서 실점이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 왼쪽 라인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노팅엄 포레스트전. 그 경기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건데 우도기가 내려가 있음에도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 때 우도기가 제대로 달라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의 뒷공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반더벤도 끌려 나오고, 그래서 이 반더벤이 끌려 나온 공간으로 원래 우도기가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요 가운데로 뛰어가는데 우도기가 못 따라가서 이 공간이 그냥 자유롭게 열리고, 근데 비수마가 우도기가 못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같이 못 따라가고, 그래서 로메로가 끌려 나오고, 끌려 나오니까 로메로 쪽에 공간이 난다. 이게 사실은 차례차례 수비가 벗겨지면서 너무 손쉽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사실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실점을 연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명의 선수가 뭐 개인적인 수비적인 능력이 좋기도 했지만 앞쪽에서 우도기, 뭐 비수마, 사르, 뭐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전방에서 좀 싸워주고 비어있는 공간도 따라가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과 로메로도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지만 1차적인 저지선이 있기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반더벤과 로메로가 뚫리는 장면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빌드업을 할 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빌드업을 할 때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 포스테콜로 감독이 전술적으로 너무 변화를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되게 당연하게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비수마와 함께, 그리고 앞쪽에 있는 메디슨, 사르 이렇게 5명이 그냥 블럭을 만들어 놓고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겠다.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그냥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막기 위해서 한 명씩 선수를 붙여주죠. 그래서 완벽하게 1대1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여기서 토트넘이 풀어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전반기에는 이렇게 안 했느냐? 전반기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도 1대1로 붙여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비수마죠. 브라이튼 시절의 모습을 보면 비수마가 막 볼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약간 잘못 알려진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도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피지컬이 좋습니다. 브라이튼도 후방에서 짧게 패스를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비수마한테 줘요. 그럼 비수마가
뭐 마치 해리케인처럼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 압박을 본인이 피지컬로 버티면서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상대의 전방 압박이 무너지면서 비수마가 끌고 올라오면 또 한 명이 비수마에게 붙고 그러면 다시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비수마가 더 끌고 올라가지 않고 앞쪽으로 전달해주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되고 역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비수마가 볼을 받을 때 1대1로 버티거나 1대1로 볼을 소유해서 풀어내는 작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기고 우도기와 포로 이런 선수들은 비수마처럼 좀 버티는 그런 플레이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비수마의 역할이 빌드업을 할 때도 애매해졌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디슨이 볼을 받으러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많이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손흥민도 내려와야 돼요. 이 공간을 이제 누군가는 또 들어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니까 메디슨이 비수마 쪽에서 볼이 안 올라오면 내려가고 그러면 손흥민도 내려가고 등을 지는 건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안 좋은 능력에 속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지고 볼을 받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턴오버가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당연히 이 앞쪽 공간에 손흥민이 앞에 있을 때는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스피드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손흥민이 내려오는 순간 그런 부담감도 없어지니까 라인을 더 끌어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토트넘이 더욱더 강력한 전방 압박을 받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약간의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부진? 비수마가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먼저 볼을 받아주는 선수였고 그리고 역습을 대비할 때도 좌우 측면을 커버해주는 이런 아주 유용한 선수였는데 이 역할이 약간 애매해지니까 토트넘이 역습도 잘 허용하고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빌드업 할 때는 또 약간 더 첨언하자면 비카리오가 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도 발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런데 시즌 초반에 비카리오가 발밑이 그렇게까지 안 좋다는 게 티가 많이 안 났어요. 왜 그러냐? 비수마한테 주면은 사실은 땡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수마도 볼 받을 때 뺏기고 하니까 비카리오가 직접 줄 곳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 뻥 차거나 롱킥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롱킥에서 비카리오의 패스가 약간 미스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비카리오에게 패스의 선택지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나오는 불안이 가져오는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을 시작하면서 비수마 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새로이 또 영입을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토트넘이 뭐 어쩔 때는 뉴캐슬에게 4대 0으로 지고 어쩐 날은 아스톤 빌라에게 4대 0으로 이기고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불안함과 전반기와 비교해서 떨어지는 퍼포먼스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위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폼, 비수마의 폼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